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기획된 테러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좀 공교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사이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인데 유동규 씨 대장동 일당이었죠. 그리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유동규 씨가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바이낸셜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정인 유동규 탄 차량 5톤 트럭이 들이받았다. 119에 실려가 인근 병원에 후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정인인데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대형 트럭에 받치는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저녁이죠. 8시 30분쯤에 경기도 이왕시 부곡동 봉담 가천 도시 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그 화성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사고를 당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이 경기도 이왕 톨게이트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따라오던 5톤 화물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트럭은 일단은 앞차를 유동규 씨가 탄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바꿨는데 유동규 씨가 탄 차가 아니고 그 앞에 중간에 있던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바꿨는데 이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 뒷부분과 충돌을 했다. 이 충격으로 유동규 씨 차량은 180도를 돌면서 1차로로 튕기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에 뒤따르던 차량은 없어서 다행히도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른 차량이 이 사고를 신고를 했고 119 구급차에 유동규 씨는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이 머리와 허리에 통증이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CT 촬영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교통사고에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런 것과도 또 맞물려서 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규 씨는 어제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정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출석을 하고 이 재판이 다 끝나고 지인과 저녁을 먹고 나서 대리운전 차량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 이렇게 돼서 원래 오늘도 또 재판이 있는데 이 몸 상태를 보고 출석을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유동규 씨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또 이 공교롭게도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의 핵심 척근이죠. 정진상 씨 쪽과 또 재판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좀 심한 설전을 벌이고 나서 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세간에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죠. 자, 뷰스앤 뉴스 기사입니다. 정진상이 왜 끌고 들어가나? 그러니까 유동규가 다 알고 있었잖아. 법정에서 유동규, 정진상 두 사람이 충돌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통사고를 당했죠.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충돌을 했다. 정진상 씨는 그 변호인을 통해서죠. 유동규 씨가 불리한 증언을 계속 하니까 정진상 씨 측이 왜 자꾸 나를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격앙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등의 대장동 2억 사건 공판에 어제 이재명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으로 유동규가 출석을 해서 자신이 그때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씨와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을 했는데 통화 당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 정진상 씨로부터 정영학이 다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정영학 그 녹취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유동규는 당시 통화에서 정진상이 뭐 정영학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 그리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최근 내용까지 녹취록에 넣으면 김용 관련된 것도 다 넣을 텐데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진상을 계속 정진상이 전화 와서 본인과 유동규와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정진상 씨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왜 자꾸 정진상을 끌고 들이느냐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후에 그 이후에 그날 저녁에 이 교통사고 좀 의문이 생기는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재판 내용까지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다시 소개해드릴 이 사건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또 드는 사건이 하나 조선일보 오늘 사회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사회면 기사 이겁니다.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압수수색 세탁소 주인 익산의 한 모텔에서 찾아 딸이 죽음 암시 문자에 실종 신고.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어제 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실종이 됐는데 다행히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생존한 채로 무사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는 과거 이재명이 스처 등을 맡긴 곳인데 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때 이 세탁소도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목이 됐죠. 그래서 이 세탁소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일단 검찰 관계자는 이 세탁소 주인이 2년 전에 부인과 사별을 한 뒤에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 세탁소 주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 대상도 아니다. 일단 이재명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명현 씨, 이 공익 제보자죠. 경기도 그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는 최근에 자신의 낸 책,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이 책을 냈죠.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속옷과 이재명의 속옷, 그리고 양말을 건조기에 넣고 공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아온다. 가명으로 맡기고 외상거래 후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청해서 좀 멀리 떨어진 세탁소를 선택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비, 세탁소 속옷, 빨래까지, 세차 빨래까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은 충당해 왔었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또 공교롭게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딸에게 보낸 뒤에 실종이 됐었다. 그런데 다행히 무사히 발견됐다. 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여러 가지 논란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있죠. 저번에는 또 대선 때 대장동의 몸통 바꿔치기를 시도를 했다. 그 기사가 한참 많이 올랐었죠. 김만배 신앙님의 가짜 인터뷰 기사인데 가짜 인터뷰를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모의한 정황이 지금 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당일 김만배가 이재명 대신 국힘에 화살 돌릴 것, 몸통 바꿔치기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남욱과 통화 중에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신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릴 것이다. 바꿔치기, 몸통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뭐 윤석열 커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이 당시 중수부 과장이 커피 한 잔 타주고 조우영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에 김만배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통화해서 남욱을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더라고 대장동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당시 미국에 있던 남욱 변호사와 6차례 통화했다. 그런데 이날은 김만배와 신앙님이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날입니다. 당시 김만배는 남욱과의 통화에서 인터뷰 내용을 내가 김만배와 이런 인터뷰, 신앙님과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김만배가 남욱에게 설명을 하면서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는 모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작당이 다 돼 있었고 대장동 신앙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앞으로 우리는 기조가 이렇게 가야 된다. 몸통을 바꿔치기 해야 된다.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고 과거의 수사를 무마한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가짜 상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몰고 가자. 이렇게 일당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검찰은 김만배가 대선 관련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를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김만배는 같은 날 이 신앙님과 허위 인터뷰를 한 그날 배모라고 있죠. 천화동인 7호 소유지인데 그때 머니투데이에서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전 기자입니다. 배모 전 기자와도 그날 바로 그날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언론계 선배들과 상의해서 여론을 다 뒤집을 거니까 알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선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기자들에게 활동비를 뿌리고 있다. 기자들에게.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되는 게 있죠. 김만배와 신앙님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신앙님에게 책 세금 값으로 그때 이 1억 6,500만 원을 신앙님에게 줬죠. 검찰은 이 돈이 김만배가 언급한 기자에 대한 활동비에 해당할 가능성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들은 정말 파고 파도 끝이 없는 그 상황인데 특히 의문의 교통사고 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세탁소 주인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오늘 또 하루 종일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죠.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어제는 여 지도부, 오늘은 김기현, 인요한 회동.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같이 했죠. 그래서 김기현, 인요한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아마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회동을 합니다. 자, 거기서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그러니까 오늘 회동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른바 인적 쇄신 혁신안을 김기현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내일 열리는 당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늘 혁신안을 김기현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내일 여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어떤 양쪽이 정면 충돌을 했는데 실마리를 좀 찾아가는 탈출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여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자,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당 지도부 중진 친윤위원회 혐지 출마나 불출마를 촉구하면서 4일까지 지도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지만 당 최고위원회의는 혁신안을 아예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혁신위 일각에선 혁신위 조기 해산 그리고 비대위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당 지도부도 그동안은 혁신위가 월권하고 있다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야권에서는 양측의 힘겨루기로 여권에서는 양측의 힘겨루기로 총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당이 공멸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죠. 자, 그러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김기현 대표와 뭐 당 사역을 용산으로 불러서 형식은 신임 수석 비서관들과 상견례지만은 실제로는 일단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힘을 실어주면서 당부를 했겠죠. 당을 이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인요한과도 좀 화합을 하고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겠죠. 그래서 그 끝에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그냥 이게 또 이거마저도 형식적인 만남으로 거쳐서 갈등이 계속돼서 또 다른 뭐 비대위 출범 움직임이 일어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갑니다. 이재명 이야기인데,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이재명에 대한 그 반기, 안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상황에서 3명의 총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 문재인 정부 때의 총리 3사람,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이 움직이고 있죠. 아마 총리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낙연 개딸 출당 청원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지금 그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이 이재명을 요즘 계속 비판하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니까는 그렇게 하려면 출당해라, 출당시켜라, 당에서 내쫓자 이렇게 청원을 해서 뭐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뭐 그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는 새 총리 이대로는 안 돼. 이재명의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비명계 구심점 되나 이런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 3명의 총리가 연쇄이동을 했고 이낙연은 이재명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딸이 당 게시판에 올린 출당 요구에 대해서 아니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 몰아내면 쫓겨나야지. 자, 그래서 쫓겨나서 나는 형태를 보여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명계 정세균, 김부겸 전직 총리와 같이 하나의 뭐 정당을 만드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 이낙연은 2번 만나서 당 상황을 많이 걱정을 했다. 정세균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총리연대 사상 초유의 총리연대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 3사람이 연대를 이루느냐. 자,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민주당 범야권 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사설인데 이것도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당 대표들 도덕성 하나같이 평균 이하 단식. 민주당 안에서 조홍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하실 겁니다. 누군지. 이재명, 송영길, 이해찬, 추미애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당 대표들의 도덕성이 하나같이 평균 이하냐.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이야기죠. 이낙연이 했던 말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여기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또 실체가 드러날 수가 있겠죠. 12월 6일 보내드린 조간 딱불이었습니다.